제사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상 앞이 아니라 부엌 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곳에는 단이가 서 있었다. 10살. 아직 상머리에도 서본 적 없는 나이였고 며느리라는 말이 몸에 맞지 않는 나이였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았다. 울지 마라. 누가 한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그 말이 나오자 단이는 울음을 멈췄고 울음이 멈춘 자리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제사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집안이 흐트러졌다는 뜻이야. 문중 어른 하나가 말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벌을 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고개가 하나둘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바닥을 보았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집안에서 제사날의 반대란 곧 불경이었으니까. 그때 단이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걸 본 건 단이 자신도 아니었고 어른들도 아니었다. 최 씨 부인이었다. 서기의 어머니이자 단이의 시어머니였다. 최 씨 부인은 단이보다 먼저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 단이보다 먼저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까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어른들이 이미 결정을 끝낸 뒤에도 단이가 울음을 멈춘 뒤에도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포기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제사상 위에서 그릇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툭! 소리도 나지 않았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보았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다. 단이도 최 씨 부인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인 건 오직 그릇 하나뿐이었다. 방금 본 거 맞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사상에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됐다. 특히 벌을 논하던 날에는 더더욱. 그때부터 단이는 울지 않았다. 마치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운 것처럼. 그 모습이 어른들의 눈을 조금씩 피하게 만들었다. 안채 마루 끝에서는 4살 서기가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단이 누나가 혼나고 있다는 건 알았다. 서기의 작은 손이 기둥을 더 세게 움켜잡았다.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최진사였다. 서기의 할아버지이자 이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릇이 움직일 때도 단이의 울음이 멎을 때도 그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을 뿐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최진사가 입을 열었다. 그만하자.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명령이었다. 제사날 이 말이 나온 건 이 집안에서 처음이었다. 벌을 멈추자는 말도 단위를 풀어주자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그만하자는 말. 왜냐하면 이 벌은 오늘 생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 아무도 묻지 않았던 혼례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그날도 이 집은 조용했고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이라는 아이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묻지 않았다. 그 혼례는 축하가 아니라 처리에 가까웠다. 날짜는 급했고 절차는 간소했으며 웃는 얼굴은 없었다. 단이에게 이름을 물은 사람도 없었고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혼례날 단이의 발은 신발 안에서 자꾸만 헛디뎠다. 치마가 길어 자꾸 밟혔고 어른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해주는 건 이 집안의 몫이 아니었으니까. 단이가 처음 본 건 석이었다. 겨우 1살.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보며 단이는 알았다.
자기는 아내가 아니라 유모로 온 거라는 걸. 혼례가 끝난 뒤 다니는 처음으로 안채 마루에 섰다. 마루는 넓었고 천장은 높았으며 방 안은 어두웠다. 최 씨 부인이 나와서 다니를 내려다보았다. 내 방은 저기다. 부엌 옆 작은 방이었다. 창도 없고 이불도 낡았다. 다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낯선 이불 냄새, 낯선 방소리, 낯선 어둠의 무게. 하지만 가장 낯선 건 자기 자신이었다. 어제까지는 다니였는데 오늘부터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리고 옆방에서는 서기가 울고 있었다. 다니는 일어나 서기 방으로 갔다. 최 씨 부인이 안 보이는 밤이면 다니는 서기를 달래야 했다. 그게 다니가 이 집에서 받은 첫 번째 일이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단정했다. 제사도 빠짐없었고 문중의 체면도 지켰다. 하지만 장독대 뒤쪽에는 늘 봉인된 항아리 하나가 있었다. 열어보는 날은 없었고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 항아리 뚜껑에는 한지가 덧발라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인주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햇빛에 발해 이제는 읽을 수도 없는 글씨였다. 다니는 그 항아리를 본 적이 있었다. 처음 이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장독대를 닦다가 우연히 발견했었다. 손을 뻗으려 하자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만지지 마라. 돌아보니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다. 서기의 할머니이자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이었다. 할머니는 다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여는 게 아니다. 지키는 거다. 무엇을 지키는 건지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다니의 눈을 보며 한마디만 덧붙였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의 뜻을 다니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다니에게 맡겨진 일은 단순했다. 서기 돌보기, 부엌 일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그리고 어른들이 불편해질 때마다 대신 맡기. 처음 벌을 받았을 때 다니는 울었다. 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였다. 사실 깬 건 서기였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두 번째엔 소리를 삼켰고 세 번째엔 아예 울지 않았다. 그 사이 어른들은 점점 편해졌다. 벌을 주는 일이 점점 쉬워졌고 이유를 말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다니는 자기가 왜 벌을 받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다 해도 돌아올 건 침묵뿐이라는 걸 벌써 알아버렸으니까. 어느 날 다니는 장독대 뒤편에서 그 항아리를 다시 보았다. 바래진 이름 겹겹이 발린 한지,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 다니는 그 항아리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한참을 바라만 보았다. 항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니는 무언가를 들은 것 같았다.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견뎌야 한다고. 서기가 뒤에서 다니의 치마를 잡았다. 누나, 저기 뭐야? 다니는 서기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둘은 부엌으로 돌아갔다. 제사 전날 밤 다니는 부엌에서 혼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다니는 쌀을 일고 있었다. 한 줌씩 물에 담갔다 건져내며 깨진 쌀알을 골라냈다. 작은 손으로 쌀알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모습. 제사상에 올릴 밥은 티끌 하나 없어야 했으니까. 다니는 멈추지 않았다. 손이 시려도 허리가 아파도 이번 제사만큼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벌을 덜 받을 테니까. 부엌 문틈으로 최 씨 부인이 들어왔다. 최 씨 부인은 다니의 등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다. 제사상에 올릴 밥은 20그릇이면 된다.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씨 부인은 돌아서려다 말고 다시 물었다. 고기는 손질했느냐? 예, 어머님. 독에 넣어두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다.
단이는 다시 쌀을 일기 시작했다. 그때 서기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다. 자다 깬 모양이었다. 누나. 서기는 단이의 치마를 잡았다. 배고파. 단이는 아궁이에서 누룽지를 꺼내 서기에게 주었다. 서기는 누룽지를 우적우적 씹으며 단이 옆에 앉았다. 누나, 내일 제사야? 응. 어른들이 많이 와? 응, 많이 와. 서기는 잠깐 생각하다 물었다. 누나도 같이 밥 먹어? 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제사에 참석하지만 밥은 먹지 못했다. 특히 단이처럼 어린 며느리는 부엌에만 있어야 했다. 서기는 단이의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럼 내가 누나 목 가져올게. 단이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서기는 누룽지를 다 먹고 단이 옆에 기대 잠들었다. 단이는 서기를 업고 방에 눕힌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갔다. 제사 당일 새벽. 단이는 어제 손질해둔 제사고기를 꺼내려 독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단이는 다시 한번 독 안을 들여다보았다. 착각이 아니었다. 어제 분명 넣어둔 고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단이는 주저앉았다. 고기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단이는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울지는 않았다. 이미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나이가 되어 있었으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다. 부엌 창으로 붉은 빛이 새어 들어왔다. 단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부엌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고기는 없었지만 무언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선반 위, 독 아래, 아궁이 옆. 단이는 멈추지 않고 찾았다. 그러다 부엌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자국, 그리고 사람의 발자국. 크고 무거운 어른의 발자국이었다. 단이는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뒷문을 지나 사랑채 쪽으로 이어졌다. 단이는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며느리인 단이에게 사랑채는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단이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무청, 시래기, 말린 나물. 귀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단이는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최 씨 부인이 부엌에 들어왔다. 최 씨 부인은 단이 앞에 놓인 무청과 시래기를 보았다. 그리고 텅 빈 고기독을 보았다. 고기가 어디 갔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단이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분명 넣어뒀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어머님. 그럼 어디 갔느냐? 단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 씨 부인은 독을 직접 확인했다. 정말 비어 있었다. 최 씨 부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제사가 2시간 뒤다. 어찌할 셈이냐? 단이는 무청을 들어 보였다. 이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단이를 한참 보다가 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다. 어른들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단이는 혼자 남았다. 손을 멈추지 않고 무청을 다듬었다. 최 씨 부인은 안채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중 어른들이 벌써 도착한 모양이었다. 고기는 잘 챙겼겠지? 최참판댁 어른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시오. 어제 대감께 드릴 몫은 따로 빼두었소. 이시댁 어른의 목소리였다. 최 씨 부인의 발이 멈췄다. 그럼 제사상은? 문중 큰어른이 웃으며 말했다. 모자란 건 어린 것 탓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소. 원래 철부지가 아니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제야 알았다. 고기가 사라진 게 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른들이 먼저 가져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다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걸. 최 씨 부인은 사랑채 문을 열려다 멈췄다. 들어가서 따지면 어떻게 될까? 문중 어른들과 맞서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 최 씨 부인은 천천히 발을 돌렸다. 그리고 안채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다. 손이 떨렸다. 다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3살 서기를 업고 부엌일하던 모습, 밤새 쌀을 일며 제사 준비하던 모습, 그리고 아까 텅 빈 독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최 씨 부인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다니를 때린 적이 있었다. 그릇을 깼다고, 빨래가 덜 말랐다고, 서기가 울었다고, 모두 사소한 이유였다. 하지만 다니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최 씨 부인은 눈을 감았다. 나도 한때는 다니였다. 20살에 이 집에 와서 시집살이를 하며 버텼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잊었다. 자기도 한때는 벌 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박씨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최 씨 부인의 표정을 보고 알았다. 들었구나.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해야 합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30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다니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무나물, 시래기나물, 콩자반. 고기는 없었다. 생선도 없었다. 제사상은 처음으로 초라했다.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문중 어른들, 친척들, 그리고 최진사. 모두가 상을 보았다. 그리고 다니를 보았다. 최참판댁 어른이 혀를 찼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상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다니는 고개를 숙였다. 최 씨 부인은 안채 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가야 할까? 다니를 감싸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최진사가 입을 열었다. 고기는 어디 갔느냐? 목소리는 조용했다. 화가 나 있는지 실망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누가 가져갔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때 서기가 안채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서기는 최진사 앞에 섰다. 누나는 나쁜 짓 안 했어요. 어른들의 시선이 서기에게 쏠렸다.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는 어젯밤에도 부엌에서 일했어요. 저도 봤어요. 최참판댁 어른이 코웃음 쳤다. 그래서 고기가 어디 갔다는 게냐? 서기는 입을 꾹 다물었다. 모른다. 하지만 누나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건 알아요. 서기의 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안채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다니 옆에 섰다. 최 씨 부인이 다니 옆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최 씨 부인에게로 쏠렸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기는 다니가 잃은 게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다. 최참판댁 어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누가 잃었단 말이오? 최 씨 부인은 사랑채 쪽을 보았다. 어젯밤 사랑채에서 들었습니다. 고기를 대감께 대접하기 위해 따로 빼두었다고. 모자란 건 어린 것 탓으로 돌리면 된다고. 어른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이시댁 어른이 급히 말했다. 그건 오해요. 우리는 단지. 그 순간이었다. 장독대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또각.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들렸다. 모두가 그쪽을 보았다. 봉인된 항아리의 뚜껑이 기울어져 있었다. 한지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하지만 바람이 분 것은 아니었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창도 굳게 닫혀 있었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다. 박씨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열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침내 열렸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무엇이 열렸는지, 왜 열렸는지. 할머니는 천천히 항아리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용서하십시오. 할머니는 항아리 앞에서 절을 올렸다. 제사상도 아닌 항아리 앞에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다. 이 집안이 진짜 절을 올려야 할 것은 제사상이 아니라 저 항아리였다는 걸. 서기가 다니의 손을 꼭 잡았다. 최 씨 부인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어른들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오래전 이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름은 순이. 15세 이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도 다니처럼 빚 때문에 팔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했고 벌을 받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아이를 잊어갔습니다. 있으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돼 사람 아닌 것처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해 겨울 그 아이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짐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 때도 그랬습니다.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문중 어른들이 나눠 가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순이는 벌을 받았습니다. 추운 광에 갇혔습니다. 하룻밤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아팠습니다. 봄이 오기 전 순이는 죽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아이가 아팠다는 것도 몰랐다는 걸. 그 아이가 우리를 원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이름을 쓰고 봉인하고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니를 보았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일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항아리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할머니는 어른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순이를 죽였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다니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서기가 다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최 씨 부인은 다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최진사는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누군가 입을 열었다. 최참판댁 어른이었다. 고기는 내가 가져갔소. 목소리는 작았다. 대감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게 아이의 몫을 빼앗는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소. 이시댁 어른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한 몫 가져갔소. 친척 대접용으로. 미안하오. 하나둘 고백이 이어졌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다니에게 죄를 씌우고 벌을 주려 했다는 것. 최진사가 일어섰다. 오늘 제사는 여기서 끝내겠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조상께 드릴 것이 상이 아니라 부끄러움 뿐이니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소. 그리고 다니를 보았다. 아이야. 최진사가 다니를 직접 부른 건 처음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어른들이 잘못했다. 단이는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보았다. 최진사의 눈에도 무언가 젖어 있었다. 용서해다오.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누구도 단이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최 씨 부인은 단이 곁에 섰다. 서기는 단이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박 씨 할머니는 항아리 앞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순이야, 이제는 편히 쉬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마. 할머니는 새 한지를 꺼내 항아리 뚜껑을 다시 봉인했다. 그리고 붓으로 이름을 다시 썼다. 순이. 그 아래 작게 한 줄을 더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다. 단이를 부르는 목소리는 낮아졌다. 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쉽게 꺼내지지 않는 말이 되었다. 단이에게 일을 시킬 때도 이제는 물었다. 할 수 있겠느냐고. 단이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는 누군가 그 등 뒤에 서 있었다. 최 씨 부인이었다. 최 씨 부인은 단이의 일을 덜어주지 않았다. 대신 함께했다. 무청을 다듬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불을 지필 때도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단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서기는 단이를 더 자주 찾았다. 누나, 이거 같이 해. 누나, 저거 뭐야? 누나, 배고파? 단이는 그럴 때마다 서기를 보며 조금씩 웃게 되었다. 처음에는 입가만 살짝 올라갔지만 점점 소리내어 웃게 되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가 웃는 얼굴을 처음 보는구나. 봉인된 항아리는 다시 장독대 뒤에 섰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으로. 박 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항아리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순이야, 오늘도 평안하렴.